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북군운동 본부의 본부장 정의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이 무효인지 우리 흔히들 우리 많은 국민들이 한 번이라도 태극기를 손에 쥔 분들은 헌법 제84조를 제기합니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 이외에는 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 부분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가 태극기를 잡음으로써 우리가 학습된 이 법률 지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 우리 시청 여러분들, 지인들, 친구, 전파, 무한 전파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질서 회복, 법치 회복을 해서 무단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사회 사법체계 질서 기본이 정거주의 그리고 절차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정거주의, 절차주의는 모든 국제사회 사법체계 기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진영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 진영에도 채택된 정거주의, 절차주의입니다. 이 정거주의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설명드리지 않고요. 절차주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 지난 2016년 12월 9일 날짜가 변경돼서 이제 차수 변경을 통해서 지난 2016년 12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불법적으로 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또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이정민 체제하에 헌법재판소의 판결, 파면 이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큰 오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과연 이것이 여야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많은 부분이 법조인 출신입니다. 법률 출신입니다. 이런 자들이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몰라서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많은 헌법학자들은 몰라서 그럴까요? 절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법을 배운 사람으로서, 법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오늘 인터뷰를 하는데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무효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차적 헌결이다. 지금 많은 법조인들, 그리고 양심인들이, 그리고 교수들, 법학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말하지 않는 이 절차적 헌결, 제가 이 시간에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016년 국회 탄핵 소추안은 불법이다. 절차적 헌결이 있다. 모든 국제사회 사법 질서가 정거주의, 절차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절차적 헌결은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에서도 절차적 헌결은 무효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진영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서도 따르고 있는 국제사회 사법 질서 체계가 절차적 헌결은 무효다. 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이 부분이 제 지금 인터뷰의 말을 믿지 못하신다면 그 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이정민 재판관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할 때 이미 그 답이 있습니다. 말하지도 않아야 할 판결문에서 말을 했잖아요. 국회를 존중한다. 판결할 때 그 말이 필요 없거든요. 국회를 존중한다는 그 의미가 국회에 탄핵소추안에 헌결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회 탄핵소추안이 이정미에 의해서 수정됐잖아요. 수정은 재의결입니다.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재의결 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은 국회 탄핵소추안은 무효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은 불법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 당한 사실이 없다. 또 한 가지, 헌법재판소에 헌법재소는 우리 이 세계 진영에서
헌법재판소를 도입한 국가가 결코 많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헌법재판소 역사적 관념이 길어지니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최의 보루 위헌 판결, 또 그런 이 국가적 대사, 대통령을 파면하는 이러한 국가적 문제는 헌법재판소 부인 전원에 일치해서 헌법이 이 헌법 부분, 헌법의 위헌이냐 아니냐를 다투는 것은 부인 전원을 일치해서 하게 되도록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8인 체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절차적 험결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2017년 3월 11일에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무효다. 절차적 험결이다. 이 부분은 우리 많은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헌법 84조의 위반이 아니라 절차적 험결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회 탄핵소추 가결된 사실이 없고 헌법재판소에 파면된 사실이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아셔야 된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은 국제사회 사법질서는 정거주의, 절차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적 험결은 모든 것은 무효다. 형사소송법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행정소송에도 절차적 험결은 무효이기 때문에, 따라서 절차적 험결은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회 탄핵소추 가결된 사실도 없고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이 된 사실도 없다. 그래서 탄핵은 무효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제사회,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서도 도입이 아니고 인정이 아니라 따르는 국제사회 기본 헌법의 정신, 그리고 국제사회 기본 정신인 정거주의, 절차주의에 반하는 것은 무효다. 정거주의에 반하고 절차주의에 반하는 것은 무효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깨우쳐서 이 부분이 이제 자유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인지하고 절차적 험결은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된 사실이 없다는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헌정의 역사의 오점을 지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 양심 세력들이, 그리고 이제 지식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목소리 내음으로써 자유 진실 정의 앞에 당당해질 때 자유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이 되살아난다는 부분, 무너진 법치 체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은 헌법의 기본 질서, 국제사회 기본 질서에 따를 때 대한민국은 다시 회복기에 접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차적 험결은 뭐라고요? 절차적 험결은 무효다. 이 절차적 험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사회 기본 정신이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정의일 대표님, 이제 절차적 흠결을 이제 저 좌파들이 알면서도, 지금 많은 법조인들이 알면서도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적을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자, 이 좌파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파내에서도, 자, 저 같은 사람 사법시험에 1차 합격하고 2차 틀어져서 포기한 이 사람도 법을 배운 사람으로서, 법을 전공하는 사람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저도 국회에서 근무한 경험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은 국회 입법보좌관이 해준 대로 다 따라가는 듯이 가장 잘하는 부분은 실무진이 다 가장 알아요. 실무진이 제일 잘 알아요. 따라서 2016년 12월 9일 차수병년 2016년 12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법적으로 국회법의 절차적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불법 탄핵소추안 가결은 이건 역사의 오점이고, 또 한 해 건너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이정민 체제 하에서 8인 체제 하에서 심림할 수 있는데 편결한 이 부분은 분명히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이 났는데, 우리 이 자유대한민국의 이 역사의 오점을 지은 것은 우리 국민들의 몫입니다. 우리 모든 양심 세력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 역사의 오점을 지움으로써 대한민국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나경원 좌파뿐만 아니라 우파 내에서도 이 부분을 저도 알고 있는데, 보잘것없는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율사 출신들, 국회 많은 부분이 여야 할 것 없이 율사 출신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한민국의 법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적 흠결조차도 말하지 못하고 용기 내지 못하는 이 부분이 여기 강북구의 이 소녀상 앞에서 이 보잘것없는 이 민초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드려, 저를 믿지 마시고 이 국제사회 사법 체계를 제가 설명드립니다. 모든 국제사회 사법 체계가 민주진영이고 사회주의 국가 체제고 기본은 정거주의, 절차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절차적 흠결은 무효다. 따라서 이 절차적 흠결이 우리 국민들이 깨우칠 때 이 문재인 정권, 이 촛불의 이 윗선과 이 불법 이 부분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고, 이 자유진영 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구나, 그래도 정거주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정의이라는 이 세 글자만 기억해 주시면, 그래 우리 내 자식들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에게 부끄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법을 배운 사람으로서 그 자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율사 출신도 그 어떤 정치인도 말하지 않는 이 절차적 흠결, 정거주의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 부분이 아마 오늘 제가 최초일 것 같은데요. 이제 일어납시다. 정말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을, 대한민국의 양심 세력이 똑똑 뭉쳐있다는 것을 이 국제사회에 우리가 전파합시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인 걸, 대한민국이 양심이 살아있음을, 대한민국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줍시다. 네. 자, 우리 정일 대표님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밤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뭐 유튜브 채널이 뭐 3개가 다 파괴가 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그래요. 네. 이게요, 유튜브를 제갈 물리게 하는데 정일TV 메인 채널 그리고 2, 3 동시에 정지시켜버렸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뭐 제가 입을 뭐 닫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태사단 구국방송에서 할 수 있잖아요. 제 채널 막으면 또 인터뷰를 통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광장에 나가서 외치면 되잖아요. 지금부터 저는 움직일 겁니다. 마지막 기회 2021년 내 12월 전국에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이 불법 탄핵, 사기 탄핵, 기획 탄핵을 반드시 밝히면서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힘냅시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하루 종일 고생하셨고 밤 늦은 시간에 제가 또 강북구 같이 쫓아와가지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자, 예, 저는 지금 강북구 소녀상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 정일 대표님 너무나 안타깝고, 예, 정말 오늘도 하루 종일 제가 지켜봤습니다. 옆에서 유튜브 채널 다 파괴되고, 참 왜 파괴가 되느냐, 그만큼 전국을 찌르는 거죠. 이 정권에서는 그만큼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제 태사단 구국방송에서 우리 정일 대표님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전국에 전 세계 도배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대수 TV님, 한상실 TV님, 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멸공!